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메타페스트 8월 25일 줌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그 이벤트를 좀 했는데, 결과는 실제로 한 100명 정도가 그 응답을 했고, 5명이 그 정답을 맞췄습니다. 당첨자가 5명인데, 그 이벤트는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또 한 번 더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음, 오늘은 좀 집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당첨되는 그런 행운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모든 사업을 검토하거나 분석할 때는 크게 봐서 그 숲이 있고 또 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볼 수 있고 또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 제가 그동안에 설명해온 내용들은 숲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좀 나무를 보면서 좀 그 세밀한 부분까지 에, 좀 짚어보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오늘도 똑같은 문제를 낼 텐데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내실도 다지고 실력도 좀 키우고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40분까지 아이디를 다 입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전반부는 많이 했으니까 후반부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죠. 자, 메타 패스티스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뉴 비즈니스 우리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곧 이미 도래했고 앞으로 계속 확장될 것이고 아마 2, 30년 동안은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텔레비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뭐 남녀가 만나기도 하고 뭐 교제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네요. 그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전 국민이 다 이제 메타버스에서 만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화가 되는 에,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타버스 세계는 어떻게 보면 불모지예요. 이제 막 개발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비즈니스가 뜨고 어떤 비즈니스가 크게 살아날지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자, 여기에 우리 메타패스티스트가 도전장을 내고 메타버스 안에서의 한 영역을 점유할 텐데, 우리 메타패스티스는 어쩌면 새로운 그 영역을 구축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또 알아보기로 하고, 우리 메타패스트의 오늘은 구체적으로 플랜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짚어보고, 사업 방법, 그리고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좀 생략을 하고, 후반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회사 소개는 해야 되겠기에, 회사 소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메타패스트의 구성도입니다. 본사는 VNC이고, VNC는 메가드림즈라는 게임 회사를 10년 운영한 게임 전문 회사다. 동시에 VCC라는 거래소를 수년 동안 운영하면서 베트남 최고의 거래소를 만들었던, 그러나 지금은 국가에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잠시 닫혀 있는 그런 블록체인 가상화폐 하는 베테랑인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회사가 준비한 것은
P2E 게임이 뜨면서, 자, 메타버스 안에서 어떻게 하면 P2E 게임을 최고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NFT 게임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상하다가 아이템으로 경마를 선택을 했죠. 그렇게 선택해 놓고 보니까 기가 막힌 아이템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를 위해서 회사가 준비한 것은 일단 재단을, 메타페스티스라는 재단을 만들었고, 그러나 그 실제 일은 VNC 본사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주그룹을 형성을 했습니다. 현재 10여 개국에서 이미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난주부터 4개의 나라에서 줌 미팅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이미 방송국이 한 개 방송국만 쓰다가 이제 4개 방송국을 지금 이미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저 그룹이 곧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경기장이 오픈됨과 동시에 유저 그룹은 준비된 유저 그룹이 들어오고 또 그 위에 계속 들어올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회사가 준비한 도구는 NFT 경주마를 준비했고 메타 F코인을 준비했고 그리고 아레나 경기장을 준비했다. NFT 경주마는 오픈시 바이낸스에 상장을 했고 메타 F코인은 L뱅크에 상장을 했고 후업이 바이낸스 그리고 코이돈까지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준비를 통해서 회사는 P2E를 실현하려고 하고 우리는 더 넘어서 R2E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 NFT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는 쇼핑몰도 또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업 영역으로 계속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리고 NFT 거래소를 곧 설립을 아레나 경기장이 오픈된 이후에 설립을 하기 계획입니다. 이때 NFT 거래소에서의 기축통화는 메타 F 코인이 된다. 그래서 메타 F 코인은 아레나 경기장이 오픈되면은 그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자 보는데 그런 상승 곡선을 타다가 NFT 거래소가 설립되면 또 한번 점핑하는 그런 현상을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FT 스포츠 시장에 진출한다 해도 이때 또한 메타 F 코인이 기축통화로 쓰일 것입니다. 따라서 메타 F 코인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서 회사는 1차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일단 100만 경주마 확보를 목표로 나아갑니다. 100만 경주마가 확보가 되면은 동시에 100개의 경기장이 설립이 되겠죠. 그리고 100만 회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구체적인 목표가 설립됐는데 금년 말까지 메타버스 NFT 게임 업계에서 탑 10에 진입할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서 회사가 전력 투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회사만 잘한다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 마주구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커뮤니티의 구성을 통한 커뮤니티의 단합 이것이 또 회사를 탑 10에 진입하게 시키는 원동력이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회사는 10년 대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NFT 메타버스 업계에서 세계 재패를 하고 있다라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회사가 출범을 했고 그 계획대로 로드맵대로 차곡차곡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왔고 앞으로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페스트가 선택한 경마는 이미 인류 역사에 있어서 27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경마에 새 역사를 쓰겠다고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메타버스 시대에서 새로운 경마 게임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NFT 말 경주 게임이다라고 다시 명명하기도 했죠. 자, 우리 NFT 말 경주 게임은 기존의 경마 게임과 어떤 것이 다르냐? 150개 나라의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확산력이 있고 또 블록체인 게임에서 단합이 불가능하다. 제일 중요한 거 참여자 수익 증대를 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마주들이 최대의 수익을 가질 수 있다. 즉 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독식을 하던 것을 그것을 우리 메타페스트는 회사가 거의 가져가지 않고 마주들에게 수익을 준 거죠. 따라서 회사가 커가면 누가 돈을 번다? 마주들이 큰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비전이기도 하다. 회사는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첫 번째 경기장은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저비용 고효율의 경기장이 확산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말의 속성은 80가지 변수가 적용돼서 살아있는 말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다른 것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 또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강점이더라는 거죠. 게임의 흥미는 강력하고 짜릿한 승부의 세계를 그대로 맛볼 수 있다. 자, NFT 게임은 우리가 메타페스트에서 새 역사를 창조해 가고 있다. 회사와 커뮤니티가 단합을 해서. 자, 그것은 뭐냐? 기존의 P2E 게임은 돈 버는 게임이긴 하나 유행을 타고 있는 그런 게임이라서 언제 꺾일지 모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일부 게임들은 이미 전성기를 지났는지 코인 값이 꺾인다든가 회원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있죠. 그러나 이 P2E 게임이 경마를 만남으로 인해서 2700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마를 만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영역, P2의 새로운 영역, R2를 구현한다. 가장 빨리 달리는 게임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경주 게임, NFT 말경주 게임이라고 우리가 새로 명명을 했는데 이것을 특징들을 보자면 정의는 메타페스트는 블록체인 폴리곤 트론 기반의 메타버스 NFT 말 경주 게임으로 신개념의 P2E 게임이다. 그죠? P2E 게임 중에서도 신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징은 고품질의 3D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이라든가 다양한 게임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 경우와 다르고 또 P2에서도 뛰어난 게임으로 최고의 걸작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가상 경주마를 구입할 수 있고 교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동시에 경기에 참여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이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마를 하신 분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게임의 흥미는 강력하고 짜릿한 승부의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 긴장 서스펜스로 흥분감을 최고조로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 다른 게임과 다르게 남녀노소 누구나 감동을 느끼는데 딱 몇 분 걸린다? 2분이면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확산력이 엄청 빠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NFT 게임이라는 거죠. 세 번의 서스펜스가 있다고 합니다. 경주마가 탈승할 때 골든타임인데 말 경주가 시작될 때 이런 거는 이제 곧 체험하게 되시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제 플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회사가 제시한 이제 플랜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테스트에도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경주마의 종류는 네 가지 혈통, 네 가지 품종이다. 그리고 두 가지 성별이 있다라는 거. 네 가지 혈통은 레전드리, 에픽, 레어, 커먼 네 가지를 이어졌고 경주는 실제로 각각 혈통별로 뛰게 돼 있다. 그래서 레전드리는 레전드리끼리, 에픽은 에픽끼리, 레어는 레어끼리, 커먼은 커먼끼리 경주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각각의 혈통에는 네 가지 품종이 있다. 빛, 불, 물, 흙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구입하는 데 있어서 고정가로 구입한다. 그래서 가격은 최하 70불에서 최고 600불까지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고정가로 구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입은 본사 사이트 마켓플레이스에서 지금 구입 판매할 수 있고 오픈시 바이낸스에서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기장이 오픈되면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NFT에도 상장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워낙에 잘 아시는 분일 것 같아서 그대로 넘어갈게요. 교배의 원칙은 암말하고 순말의 비율이 몇 대 몇? 3대1. 따라서 순말이 순말 한 마리가 암말 세 마리를 삼게 하는 일부 3처제,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암말은 월 2회 교배를 하고 총 5회 교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암말은 5마리의 말을 탄생시킨다. 순말은 월 6회까지 교배할 수 있고 총 15회까지 교배할 수 있다. 그래서 15번 교배비를 벌어올 수 있다. 요즘에 아주 순말이 돈들을 잘 벌어와요. 순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고 나면 뭐 가스가 생기고 자고 나면 가스가 생기고 아마 그럴 겁니다. 손 하나도 안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출산의 원칙은 열성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열성의 법칙. 그래서 어저께 요 테스트를 했는데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많이 또 틀리셨더라고요. 레전드리 어스하고 커먼 라이트가 만났다. 교배를 했다. 암말 순말 관계없이 레전드리 어스하고 커먼 라이트가 교배를 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어, 커먼 어스가 나옵니다. 커먼 어스. 그거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은 혈통, 낮은 품종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교배 기간은 7일이고 교배 순말은 암말은 교배비를 순말 가격의 30%를 받게 됩니다. 순말 가격입니다. 교배비는 암말 가격이다, 순말 가격이다? 순말 가격. 순말 가격의 30%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레전드리 어스하고 커먼 라이트하고 교배를 하면 커먼 어스가 나온다고 했는데 교배비는 뭘 내죠? 순말 가격. 순말이 커먼 라이트 했잖아요. 커먼 라이트에 대한 가격인데 그 순말 가격의 30%를 냅니다. 그래서 커먼 라이트가 100불이니까 30%는 30불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말 그거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순말의 교배 기간은 아직 7일입니다. 이거는 향후에 좀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 자 순말 교배비는 암말이 낸 교배비의 35%를 순말 교배비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순말을 키워준 그 상위 직급자들한테 일부 분배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순말이 가져가는 거는 그 순말 가격의 10.5%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하고 경주마 사육으로 가볼게요. 자, 경주마 사육은 각각의 말들은 독자적인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 그거를 우리는 세 가지 능력치를 나누는데 선행, FS, 퍼스트 스피드라고 해야 되나? 출발 때가 열리자마자 박차고 나가는 순발력, 선행이라고 하고 지구력, 장시간 계속 달릴 수 있는 능력, 막판 추입, 막판에 아껴둔 힘을 발휘해서 앞선 마필들을 지치는 능력, 뭐 이런 걸 세 가지 능력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각각의 능력치는 점수화가 돼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체력은 컨디션인데 약 5번에서 7번 출전 후에는 체력이 소진된다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경기를 해보면은 언제부터 체력이 소진돼 가지고 경기에 나갔을 때 뒤처지는지 그걸 좀 느낄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소진됐다고 판단되면은 한 3일 정도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휴식을 취하고 영양제도 주고 그러면 다시 체력이 회복돼가지고 전보다 더 잘 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리라 봅니다. 자, 능력치는 커먼, 레어, 에픽, 레전들이 다 다릅니다. 점수 구간이 다 다른데 능력치 점수 구간은 커먼은 600에서 650이고 레어는 650에서 700 기간입니다. 그리고 에픽은 얼마요? 700에서 800점입니다. 700점에서 800점 점수 구간이고 레전더리는 800점에서 1000점이 점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것은 태어난 모든 말은 자기의 점수치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것은 하나의 DNA다. 능력 가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갓 태어났을 때 능력은 모든 말들이 다 똑같아.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실제 능력은 똑같죠. 그런데 자라나면서 그 능력의 성장 속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 능력은 이 점수만 갖고 하는 건 아니다. 점수 이외에도 다른 또 능력치들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누가 1등 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다양한 방법들이 앞으로 쓰여질 텐데 초기에 계획된 것은 건초, 당근, 뭐 비타민, 음악 감상, 비디오 감상 등을 통해서 경기력도 향상하고 능력, 컨디션도 향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경기장이 운영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의 예시적인 거고 실제 능력치는 나와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장 운영은 일반 배팅이고 홀짝 배팅이 있다. 일반 배팅, 홀짝 배팅 둘 다 1등 맞추기인데 일반 배팅은 1등 하나를 맞추는 겁니다. 12마리 중에 한 마리 1등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맞출 확률은 꽤 낮지만 맞추면은 배당금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홀짝 배팅은 내가 홀수에 걸었다 그러면 1번, 3번, 5번, 7번, 9번, 11번 말 중에 한 마리가 1등하면 내가 당첨이 되는 겁니다. 짝수에 걸면 또 짝수번이 1등하면 당첨되는 거죠. 그래서 맞출 확률은 그냥 단순 비교하면 50%다. 홀수에도 걸고 짝수에도 걸면 무조건 당첨되겠다.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이제 배당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장 운영은 빛 환경, 불 환경, 물 환경, 흙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경기장의 조건과 경주말의 속성에 따라서 경주말의 속도는 달라진다. 예, 아마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봤어요. 경주마의 생애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래서 일생애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도표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고자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는 앞말이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말하고 앞말이 만나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 계기는 누가 선택한다? 앞말이 순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앞말이 순말을 선택해야 됩니다. 순말은 선택받아야 돼요. 선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말이 순말을 선택하면 사랑을 하게 된다. 교배를 한다는 거죠. 사랑을 해서 교배를 하는데 교배를 해서 말이 탄생하는 기간은 딱 일주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말이 일주일이면 탄생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망아지가 태어나는 거죠. 망아지가 태어나면 곧바로 성인이 되느냐? 아니죠. 또 일주일 동안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 기간이 있죠. 망아지로서 성장기가 있는데 딱 일주일 후에는 경주마가 된다. 경주마의 자격을 얻게 된다. 교배도 할 수 있고 경주마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암말에 대한 그 일생이만 오늘은 예, 보여줄 거고 나중에 이제 순말에 대한 부분이 좀 정립이 되면 그때 순말은 첨부를 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앞말이 탄생을 했어요. 그럼 앞말이 탄생했으면 앞말의 일생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5번 교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래서 1개월 동안에 2마리는 교배를 할 수 있어요. 2마리. 2마리까지만 교배할 수 있죠. 그리고 남은 시간은 뭐 하느냐? 경기장이 오픈되면 이제 출전하고 또 휴식도 하고 출전하고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1개월 동안 2마리만 교배할 수 있다. 안 하고 그냥 출전만 계속하면 그 다음 달에 교배하면 되죠. 두 번째 달에도 2마리까지만 교배할 수 있죠. 그래서 교배를 열심히 한다고 가정하면 두 번째 달에 2마리까지 교배한다. 그리고 또 남는 시간은 출전 휴식을 하게 되고 세 번째 달에 가서 마지막 한 마리를 더 교배하고 나면 이제 출산은 다 끝났고 몸을 다 풀고 이제는 오직 그랑프리를 향해서 뛰어가는 오직 온리 경주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랑프리 향해서 달려가겠죠.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계속 말은 달릴 겁니다. 언제까지? 몇 년까지라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혹시 나중에 정해질지 몰라요. 그러나 뭐 영원히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룰이 정해질 수도 있고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1년, 2년, 3년 명만은 달린다. 무엇을 꿈꾸며? 전성기를 꿈꾸며. 그래서 그랑프리 대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달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랑프리가 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고 달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의 일생에서 성장기가 있을 거고 전성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을 텐데 인생에서도 뭐 초년에 성장하고 뭐 초년에 뭐 좀 운이 좋고 나중에 운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뭐 등등도 있을 텐데 말도 아마 그런 일생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일생을 한번 그려봤고요. 지금 이제 수익 구조로 들어가봅시다. 자, 수익 구조는 금융타사하고 우리 메타페스트를 비교를 했는데 요거는 그냥 우리는 금융타사는 대개 유통회사거나 기획돼서 뭔가 만들어진 회사인 경우가 태반인데 메타패스는 전문 게임 업체다. 중견 기업이다. 게임을 10년 동안 운영해본 중견 기업이다. 그래서 게임 업체에서 참여자 수익 창출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갖고 게임을 오픈하는 그런 게임 업체다. 따라서 여기에 참여했을 때 게임의 특성상 상상을 초월한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수익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본인 활동을 통한 수익이 일단 기본 수익이죠. 그래서 경주마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교배를 통한 수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수익은 교배를 통한 수익이다. 교배를 통한 수익. 그것은 일단 안마를 보유했을 때는 5번 교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레전드리 라이트 같은 경우 600불인데 교배비는 30%, 180불이면 교배를 할 수 있다. 자, 180불에 교배를 해가지고 이 말이 판매를 하게 되면 600불의 가치로 더 판매가 돼서 나에게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고 어, 출전하면 출적 윤호에 따른 수익이 돌아오겠죠. 그러나 가치는 600불이다. 따라서 앞말이 한 마리를 탄생을 시키면 최대 250%의 수익을 발생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순말은 교배 순수익이 15번 이루어지는데 최대 한 번 수익 낼 때면 35%의 수익을 내기 때문에 교배비 대비 약 525%의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값 대비 자기 말 가격 대비로 했을 때는 150% 이상의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경주마는 교배로 인한 수익이 1차 수익인데 이때는 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미 수익을 우리가 경기장이 오픈이 되지 않아서 출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기장 교배로 인한 수익은 짭짤하게 많은 분들이 수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꾸준히 교배 수익은 좀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재밌어요. 자, 레전드리 한 마리가 교배됐다, 나왔다, 또, 다음 교배를 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은 그 확보를 하게 되지만 또 다음 교배를 위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실제로 들어오는 수익이 레전드리 구입했을 때 72만 원, 교배했을 때 한 22만 원 되는데, 들어오는 게 한 60만 원 정도 되나요? 한 38만 원 정도? 뭐 그 정도의 수익이 곧바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어,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계시죠 봅니다. 자,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한 디테일. 가스로 들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수익이 되냐, 뭐 이런 것들은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추천하신 분한테 어떻게 해서 실제로 돈이 되는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은 룰에 대한 것만 설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경주마가 경주 참여했을 때의 수익. 자, 이것은 배팅 분배 기준이 있죠. 배팅 분배 기준. 배팅 분배 기준은 1,000만 원의 배팅이 이루어졌을 때 배팅자는 72.5%, 배팅자에게 분배되는 건 72.5%입니다. 이것은 마사회가 73%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그런 퍼센트일 것 같고, 경주마가 상금 받는 거, 지금 마주들이 받아가는 상금이죠. 그것이 12.5%다, 5%다라는 거고, 그 대상 유보금이 5%가 된다. 그런데 이 대상 유보금 결국 경주마 상금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그랑프리 상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직급자의 10%가 할당됐다. 그래서 분배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다. 직급자에게 하는 것은 원래는 예, 회사가 가져가야 될 그런 부분을 전폭적으로 풀었죠. 1월, 1, 2월 달, 뭐 5월 달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 생긴 지가 불과 한 2개월 정도 이제 이 룰이 생긴 거죠. 회사가 전폭적으로 풀었습니다. 자, 일반 배팅인 경우에 어떻게 되죠? 1,000만 원의 배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1등을 했을 때 7%가 됩니다. 7%. 7%는 얼마죠? 70만 원의 배당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배팅인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홀짝 배팅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홀짝 배팅인 경우는 배팅자에게 90%가 할당돼 있고 경주마 상금이 3%, 대상 유보금이 4%. 그래서 대상 유보금은 일반이나 홀짝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홀짝 배팅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배팅이 홀짝 배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1등이 몇 프로? 3% 중에 2%를 가져갑니다. 1,000만 원의 배팅이 이루어졌으면 1등은 몇 프로? 2%니까 20만 원이다. 따라서 만약에 일반 배팅에 1,000만 원의 배팅이 이루어지고 홀짝 배팅에 1,000만 원의 배팅이 이루어졌다. 근데 이 경기에서 만약에 1등을 했다. 그러면 일반 배팅에서 얼마? 70만 원. 홀짝 배팅에서 20만 원을 얻어서 9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등을 했더니 90만 원의 상금이 들어왔다. 근데 이런 1등을 비슷한 그 배팅이 이루어졌을 때 1등을 뭐 서너 번 하고 또 나머지 게임들에서 뭐 돈을 받다 보니까 한 달에 벌어들인 게 500만 원을 벌어들였다. 만약 그렇게 가정한다면 레전드리 라이트가 72만 원짜리가 500만 원을 벌어들였다 한다면 엄청난 수익이죠. 실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아마도 뭐 6개월 안에 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일 겁니다. 그랬을 때 500만 원을 벌어들인 경주마. 이것을 누가 팔라고 한다.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자, 경매 시스템이 경기장이 오픈되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경주마 가격은 부르는 값이 되는데 500만 원을 벌어들인 경주마 가격 5천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억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경주마 가격으로 인한 수익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NFT 액세서리 가격은 이건 나온 다음에 이제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어, 다섯 번째 메타F 코인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장이 오픈된다면 아마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같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베팅 그룹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메타F 가격도 또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연말 가면은 저는 그냥 연말을 상상하는데 연말 가면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희망적인 가격까지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여섯 번째 본인 활동을 위한 것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보너스를 회사는 뭔가 홍보 개념에서 지속적으로 주고 있죠. 자, 오늘도 또 이런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두 번째, 산업 활동을 통한 수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산업 활동은 어저께 요것은 몇 개 나왔죠. 첫 번째, 말 판매 수익이 있습니다. 말 판매 수익. 말 판매 수익이 있다. 즉, 내가 추천한, 어, 추, 내가 추천한 사람이 말을 구입했을 때는 수당이 있다 없다? 아, 직급자도 수당이 없습니다. 직급자는 에이전시, 총판, 어드바이저, 월드인데, 추천자한테도 수당이 없고, 직급자한테 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추천했는데, 그분이 말을 구입했다, 수당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분이 말을 잘 키워가지고 72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예중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말을 1억에 판매를 했어. 그러면 판매자에게 추천 수당이 올라간다. 얼마? 10%. 1억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이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직급자들에게 에이전시에게 도 똑같이 판매자의 그 상위 직급자들에게 수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이전시에게 3.125%, 총판에게 1.25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말 판매 수익이 있다. 자, 그 다음에는 교배비 수익이 있죠. 교배비 수익은 순말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순말이 앞말이 낸 교배비의 35%를 순말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직급자는 순말을 키워준 직급자들에게 올라갑니다. 순말이 교배비를 벌어왔으니까 그 순말을 키워준 직급자들에게 에이전시 총판 어드바이저 월드에게 교배비가 올라간다. 앞말의 직급자들에게는 교배비가 안 올라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마구간 수익은 누구나 다 첫 번째 교배할 때는 마구간비가 안 들어가는데 두 번째 교배할 때는 마구간비가 들어간다. 얼마? 48불. 따라서 그 마구간비의 50%는 회사가 지가고 50%는 직급자에게 가죠. 그래서 에이전시가 6%, 총판 어드바이저 월드 다 6불씩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배팅, 내 산하에서 배팅이 이루어졌을 때 일반 배팅 수익이 올라가죠. 이 말은 내 산하에 배팅자들도 모집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비즈니스는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배팅 내 산하에서 1,000만 원의 배팅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가 에이전시일 때 4.5%, 45만 원의 수익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갈게요. 홀짝 배팅도 퍼센트가 다른데 다르지만 홀짝 배팅도 역시 직급자에게 올라간다. 에이전시한테는 1.2% 올라간다. 그다음에 아이템은 이제 경기장 오픈된 이후에 나올 텐데 그때 다시 보기로 하죠. 자, 가맹점의 조건은 누구든지 경주만 한 마리를 보유하게 되면 어소시에이트, MA라는 직급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에이전시는 1대가 5명의 MA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2대까지 합쳐서 20명의 에이전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에이전시가 아니라 20명의 MA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판은 세 라인이 에이전시, 어드바이저는 세 라인이 총판이었을 때, 그리고 월드 어드바이저는 국가별로 한 명이 임명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가 에이전시인데 내 산하에 에이전시가 있다라고 하면 동급 보너스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산하에 에이전시가 받아가는 1대라고 하면 1대 에이전시가 받아가는 수당의 2%가 나한테 올라온다. 2대도 2%, 3대도 2% 이렇게 조직의 연계성을 위해서 동급 조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랑프리 대회가 열리죠. 그랑프리 대회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우승마가 나오겠죠. 그래서 약 한 200회 정도 경기가 하루에 경기가 운영되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니까 약 1000번 정도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때 1000마리의 우승마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우승마가끼리 금요일하고 토요일 모여서 토너먼트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랑프리가 가려지죠. 그래서 각각 혈통별로 한 마리의 그랑프리가 가려집니다. 그러면 매 주마다 4마리의 그랑프리가 탄생한다. 이때 어, 우승 누적 상금을 분배하는 기준이 다르죠. 레전드리 50%, 에픽이 30%, 레오가 15%, 커먼이 5% 이렇게 수상을 이제 배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수치로 한번 환산해 보니까 자, 일반 배팅의 경우 한 경주당 배팅이 만약에 1000만 원이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이때 1등 했을 때 말이 가져가는 것은 70만 원이겠죠. 그런데 이때 그랑프리 상금은 누적이 됩니다. 한 회당 5%씩 누적이 되죠. 50만 원이 누적이 되는데 하루 종일 200회가 벌어지는데 평균적으로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하루에 이루어지는 배팅은 25일 거고 이때 그랑프리 상금의 누적 금액은 1억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억이 누적이 된다. 5일 동안 같은 기준이라고 한다면 5억의 그랑프리 상금 누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이 5억이라는 누적 상금을 놓고 그리고 레전드리, 에픽, 레어, 커머니 우승마끼리 모여서 경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랑프리 가리게 되는데 한 3번만 우승하면 그랑프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레전드리한테는 배정이 2억 5천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1등한 그랑프리에게는 한 1억에서 1억 5천 나가지 않을까요? 자, 커머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레전드리가 최고의 그랑프리 상금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만약에 경주 배팅이 1억이 아니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됐다고 하면 그랑프리 상금 누적 상금은 50억이 됩니다. 그리고 레전드리에게 가져가는 게 25억이 되죠. 그러면 정말 레전드리가 그랑프리 됐다 하면은 10억에서 15억이라는 상금을 받게 된다. 어마어마한 수치가 되겠죠. 그것도 한 주에 받는 거, 한 주에. 매주마다 10억짜리 뭐 레전 상금자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예. 로또 복권 당첨 그 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홀짝 배팅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그랑프리 상금은 일반 배팅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일반 배팅이 그랑프리가 상금 50억일 홀짝 배팅은 40억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받아가게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테스트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제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요. 어저께 좀 아쉬워하셨던 분들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자, 룰을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와 똑같은 룰인데 네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네 가지 문제가 나오고 다 OX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한 문제 한 문제당 어떻게 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카운팅을 좀 해서 한 문제당 시간은 어떻게 잡을 거냐면 20초로 잡을 거예요. 한 문제당 푸는 시간은. 근데 풀고서 기록을 하지 마세요. 네 문제를 다 풀고 기록을 하세요. 한 문제 풀고 기록하면 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문제를 다 풀고 어딘가에 기록을 해두세요. OX, OX 뭐 이렇게 기록을 해뒀다가 자, 네 문제 딱 끝나고 나면은 그때 채팅창에다가 기록을 하시는데 요령은 문자를 영문으로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거기서 OX를 치시면 좀 쉬워요. 자, 그렇게 요령을 말씀드리고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한 문제당 20초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네 문제가 끝나면 마무리 이제 쓰는데 약 3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30초면은 생각했던 거는 충분히 다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는 1번. 내가 추천했어요. 경주마를 판매를 하면, 나에게 추천 수당이 발생한다. 자, 한번 문제를
생각을 해두세요. 내가 추천한 사람이 경주마를 판매했다. 나에게 추천성이 발생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저께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O냐 X냐. 두 번째, 내가 에이전시일 때, 직급자라는 얘기죠. 산하에서 순마리 교배를 하면은 교배 보너스가 발생한대요. O일까요? X일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자, 이것도 시간을 약간 20초 정도 드렸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드렸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 아직은 기록하지 마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일반 배팅 시, 요거는 이제 오늘 처음 나오는 문제인데, 일반 배팅 시, 기록을 지금 하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일반 배팅 시, 1,000만 원, 일반 배팅 시 배팅 금액이 1,000만 원이면, 일반 배팅만이에요. 일반 배팅 시, 배팅 금액이 1,000만 원이면, 1등 우승마의 상금은 90만 원이다. 90만 원. O냐, X냐? 네, O냐, X냐? 뭘까요? 네, 충분한 시간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나가면 그때부터는 기록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나옵니다. 마지막 문제. 됐겠죠? 이제 요 세 개는 답이 나왔겠죠?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에픽의 능력 가능치의 점수 구간은 750점에서 800점이다. O냐, X냐? 자, O냐, X냐? 에픽의 능력 가능치 점수 구간은 750에서 800점이다. 자, 이제 답이 다 나오신 분들은 이제 답을 기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0초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X냐. 자, 오늘은 과연 몇 분이 맞추실까요? 자, 5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네. 예, 마감하겠습니다. 예, 마감했습니다. 마감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후에 기록한 거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마감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잘 맞추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맞춘 거는 일단은 자, 그럼 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답을 한번 볼게요. 이제 뭔가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뭐가 글이 막 들어오네요. 자, 보죠. 과연 답이 뭘까요? 내가 추천한 사람이 경주마를 판매하면 나에게 추천성이 발생한다. 그죠? 맞죠? 내가 에이전시일 때 산하에서 순마리 교배하면 교배 보너스가 발생한다. 어, 맞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 과연 맞았을까요? 맞을까요? 세 번째, 일반 배팅 시 배팅 금액이 1,000만 원이면 1등 우승마의 상금은 90만 원이다. 아니죠. 70만 원이죠. 70만 원. 예, 70%입니다. 7%. 조금 전에 했죠. 그다음에 에픽의 능력 가능치 점수가는 750점에서 800점이다. 예, 아니죠.
몇 점이죠? 700점에서 800점이다. 예. 오늘은 비교적 많은 분들이 좀 맞추신 것 같아요. 일단 맞추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이벤트에 따라서, 어, 지금 기록하시는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벤트에 따라서 20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많이 나름대로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인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인지를 많이 했고 오늘 충분한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좀 맞춰주셨는데 이제 내실을 기해서 정말 실력을 좀 키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난무를 하나하나 보면서 각자가 그동안에 지나왔던 거는 실력을 키워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다시 숲을 보고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잠시 테스트는 이제 잊어버리고 마무리 짓는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이템은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생략을 하기로 하고 쇼핑몰도 곧 나온다고 합니다. 자, 코인도 어저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을 하고 갈게요. 자, 코인 가격은 뭐 각자 판단 속에서 예상하시면 되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자, 요거를 제가 왜 만들었느냐? 우리 메타페스트는 TMI 플랫폼이라고 제가 명명을 적었어요. 토탈 메타버스 인더스트리얼 플랫폼. 그 메타버스 안에서 전체 산업을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전체 산업을 다룬다. 자, 이제 우리 메타페스트의 의미를, 프레는 이제 좀 체크를 했고,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메타페스트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저나 여러분이 처음에 이 메타페스트를 만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냐면, 메타버스 안에서 경마 게임, 하는 경마 게임이야. 그 비즈니스 하고 있어. 이렇게 아마 소개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순간, 일단, 그냥 반은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어, 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경마면은 집안 말아먹는다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경마는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메타페스트는 그런, 에, 단순히 뭐 도박성, 뭐 사행성 게임 이게 아닙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토탈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토탈 비즈니스의 게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경기장이 오픈되고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안에서 또 다른 사업의 영역이 계속 확산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전체 한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는 메타버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다면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존 오프라인에서의 산업을 한번 보면서 가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오프라인에서의 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별도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별도로 구분해 놨습니다. 왜? 요즘의 대기업들은 다 플랫폼 기업들이 대기업이 되고 있어요. 카카오톡이 대기업으로서 국정 감사를 받았었죠. 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에, 증거입니다. 자, 1차 산업은 뭡니까? 뒤져보면 자연에서 직접 얻은 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것. 농업, 축산업, 임업, 광업, 뭐 이런 것들이죠. 2차 산업은 제조업 전체를 통칭해서 뭐 경공업 있고 중화학공업 이런 것도 있겠죠. 3차 산업은 인간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산업 이런 것들인데 서비스업, 금융업, 뭐 정보통신업, 뭐 게임 산업 이런 것들이 3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은 첨단 기술이 발달되면서 또 컴퓨팅 파워가 동력이 되면서 4차 산업에서 그게 동력이죠. 컴퓨팅 파워가 동력입니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가상화폐, NFT 이런 것들이 4차 산업의 결과물의 산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자, 우리는 메타버스 안에서 토탈 비즈니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업은 다양하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사업은 뭐냐? 경주마를 구입하고 메타버스 안에서 살아있는 마치 오프라인에서 자연에서 얻은 선물과 같은 살아있는 생물, 경주마를 구입하고 교배도 하고 출산해서 판매도 하는 그런 마치 메타버스 안에서 1차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를 붙였어요. 메이킹 팜이다.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교배 농사다. 일드 팜이라는 게 있어요. 이자 농사라는 게 있는데 디파이에서 그거보다는 10배, 100배 이상의 수익성이 나는 게 메이킹 팜이다. 일드 파밍은 가라. 메이킹 팜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얘기할 때 뭐하냐? 그러면 메타버스 안에서 난 축산업을 하고 있다. 말 생산해서 판매하는 말을 필요로 하는 메타버스에서 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공급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사행성 전혀 없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3차 산업으로 가보죠. NFT 게임 말 경주 참여합니다. e스포츠 게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선수로 참여하는 거예요. 마치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듯이 e스포츠 게임에 우리가 선수로 나의 아바타가 말의 기수가 돼서 말 경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산업에 종사한다. 말 경주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에는 그 돈을 잃고 그런 개념이 없죠. 무조건 경기에 참여해서 말을 잘 키워가 경기에 참여하면 무조건 돈을 따는 거죠. 돈을 버는 거죠. 어닝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차 산업은 뭘까요? 우리가 메타F 덕분에 유저가 되는 거죠. 투자를 해서 유저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게임을 해서 유저가 되기도 하고 말을 생산해서 판매해가지고 메타 가스를 받으면 그걸 메타 토큰으로 전환하면 곧 메타 F 토큰의 유저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차 산업에 우리가 관여한다. 메타버스의 선구자가 된다. 이 모든 산업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메타버스의 선구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뭐죠? 우리가 매니아층을 구축해 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탈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의 사행성은 보이지 않네요. 자, 건전한 어떤 스포츠 게임을 육성해가는 그런 일들에 종사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잡아보자 이거죠. 우리의 비즈니스는 이런 비즈니스다. 집안 망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런 거죠. 자, 따라서 파라다임 시프트. 기존의 우리 메타패스트에 대해서 좀 희미하게, 좀 가볍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뭔가 확실한 개념을 갖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에서 좀 전문 용어 썼는데 요거를 우리 대표이사님의 표현으로 치자면 환골탈태다. 환골탈태라. 메타패스트를 만나서 제대로 개념을 파악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라. 자, 파라다임 시프트는 뭐냐? 이 그림에서 얼뜻 볼 때는 이 마녀의 그림이 딱 보이는데 다시 보니까 미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습에서 두 개가 있는 것을 이제 파라다임 시프트의 개념인데 달리 봐라. 이제 메타버스의 진짜 진수를 깨달아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 게임은 차별성이 있는데 일단 세계 최고의 스포츠 게임인 경마를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NFT 말경주 게임으로 e스포츠로 재탄생시켰다라는 게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베트남과 한국 양국의 기술이 협업을 이루어서 명품 게임을 완성했다라는 게 또 하나 특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가치 창조의 근원이 뭐냐? 수익 재원이 뭐냐? 이건데 만약 우리끼리 수익 재원이 우리끼리 뭐 말을 사고 교매하고 거기에서 수익 재원이 달하면 확장성이 약할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경마 시장 360조에 이르는 경마 시장에 이 게임이 얼마나 점유를 할 거냐, 점유하는 거에 따라서 수익의 재원이 나온다 이거죠. 만약에 1%만 점유해도
3조 6천이라는 재원이 우리 수익 재원으로 들어옵니다. 그 수익 재원을 우리의 어떤 룰에 의해서 일정 부분 분배한다. 이런 거죠.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죠. 글로벌로 무한 확장된다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거, 블록체인 게임에서 참여자 수익을 창출하는데 최대화로 실현시킨다. 즉 함께 만들어가는 회사가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쇼더 프렌, 다른 회사 같은 쇼더 프렌 하는데 우리는 쇼더 프렌이 아니라 지금은 쇼더 줌에 초청을 하면 뭔가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겠죠. 네 번째 얘기했던 거. 그런데 앞으로는 1, 2개월 후에는 뭐가 된다? 쇼더머니. 우리가 얼마 벌었다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 비즈니스는 그냥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쇼더머니가 된다. 이런 거죠. 자, 경기장이 오픈된 다음에 일어날 일들. 경주마 가격 당연히 상승할 거고, 배팅 수위가 상승하면서 코인 가격도 상승하게 될 거고, 그리고 경기장이 확장될 거고, 글로벌이 가속될 거고, 거기에 거대 투자자들도 관심을 잡고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예상치입니다. 가장 큰 예상은 고소득자가 상당히 산생할 것이다. 이걸 우리는 압도했다. 따라서 우리는 빅 비즈니스에 도전하라. 그런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빅 비즈니스. 빅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는 부자는 기회에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다. 우리한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메타패스는 1월 달부터 8개월 동안 그 장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정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기회에 집중하신 분들은 숲을 보고 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왔던 분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을 거고 거긴 가난한 사람이라는데 장애물에 집중하신 분들은 이 대장정에 준비가 아직 제대로 돼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두 가지 제가 능력치를 보냈는데 기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식 습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 했죠. 지속적으로 지식이 아직 부족하다 하면 지식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입니다. 당연히 문제는 계속 발생됩니다. 사람이 오면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개인도 키우고 그룹도 키우고 회사도 키워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공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전에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경주마에 도전하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1등 경주마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주마를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1세트 구입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그 혈통에서 많은 배팅이 들어올지 아직 예상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레전드리 에픽 레어 커먼 1세트를 구입해가지고 서 교배해 나갑니다. 교배를 해서 본격적으로 교배를 하게 되면 한 50마장 정도를 됐을 때 우승 가능성이 많이 확보된다. 즉 50마리의 말이 만약 경주에 나간다면 최소한 하루에 뭐 한 4마리 정도는 우승하지 않을까요?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그래서 하루에 4마리 우승하면 일주일에 5번 하니까 한 4, 5, 20, 한 20마리 정도. 물론 뭐 교배, 출산, 다른 의미도 있지만 다 출전한다 가정했을 때. 그래서 그랑프리 도전하기 위해서는 100마장, 300마장, 500마장 이렇게 확산돼 가는 것이 확률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자, 이건 이제 생략을 하고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성공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거는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 우리는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 그죠? 성공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우리끼리 뭐 이렇게, 뭐 공격하고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톡방이나 이런 데 보면은 때론 뭐 안티같이, 때론 뭐 회사를 공격하는 듯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무엇이 부족한가 생각했는데, 패밀리십을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우리는 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한 3개월 이상 함께 해왔습니다. 만나면 패밀리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패밀리십의 특징은 친밀감입니다. 그리고 패밀리십을 형성하면서 협치 문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메타패스를 하시는 분들은 다 메타패스 가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다짐을 마음의 어떤 정서를 갖는다면 이렇게 좀 이렇게 안티적인 발언이나 세상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순화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질문이나 이런 예리한 질문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무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좀 자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성공 문화는 뭐 이런 줌 미팅, 유튜브 동영상, 협치 문화, 그리고 긍정의 에너지, 그리고 카카오톡 프로필 변경,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서로 뭐 단합된 자긍심을 고쳐야 하니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게요. 회사와 마주 그룹은 이제 배팅 그룹을 이제 모집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경기장이 오픈되면 이게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이걸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마무리를 짓죠. 마무리를 어떻게 짓고 싶냐 하면, 이런 거죠. 이제 곧 축제가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제 곧 메타페스트의 축제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줌 미팅 오신 모든 분들은 아마도 등불을 들고 왔을 겁니다. 축제에 만약에 등불이 필요하다면 등불을 들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안 하십니다. 과연 기름을 준비했느냐 이런 거죠. 어디에서 나오는 비유를 잠깐 들고 있는 거예요. 축제는 시작될 거고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불이 필요하다. 그런데 등불을 켜려면 기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메타패스트 경기장 곧 오픈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메타패스트의 정보를 듣고 그래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등불은 준비됐어요. 그런데 기름이 뭡니까? 경주마입니다. 메타패스의 축제는 경주마를 밝혀야 됩니다. 경주마라는 등불을 밝혀서 경주마가 얼마나 뛰어야 되느냐 이런 건데 여러분은 얼마나 등불을 준비했습니까? 즉 여러분은 얼마나 경주마를 준비했습니까? 축제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20마리, 어떤 분은 50마리, 어떤 분은 100마리 아마 준비됐을 겁니다. 그런데 메타패스트 줌 교육을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등불은 있으나 기름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경주마가 아직도 없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달랑 한 마리 누가 준 거 그것도. 자 이제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주마를 준비해서 이 축제장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곧 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패스는 10년 이상 멀리 오래가고 무한한 성취를 누리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마음껏 성장을 이루는 것. 즉 우리는 메타버스 NFT 게임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경주마를 준비하고 그리고 축제를 준비합시다.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줌 미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줌 미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